이치미 입시 뉴스. 수시 모집 인원이 60%, 정시 모집 인원이 40%라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수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모집 기간을 넉넉하게 두어 대학별로 수시에서도 추가 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시가 정시보다 중요하다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철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티치미 입시 뉴스 11회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쉬었죠. 한 주 쉬니까 학생들이 이번 주에 선생님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잠이 안 와요, 이런 학생들이 쪽지를 보내오고 열혈 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수시를 이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는 수시 모집 기간이 이번에는 입학사정관제가 8월부터 모집하기 때문에 1학기부터 자기소개서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수시 모집 기간이 앞당겨졌죠. 따라서 이쯤에서는 6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수시에 대해서 정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름을 좀 해놓고 수시 지원의 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감을 좀 익혀놔야 될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근에 촉지를 많이 받았어요. 수시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수시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 의외로 수시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잘못되어 있는 어떤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수시가 정시보다 많이 뽑는다,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수시가 60%, 정시가 40%라고 하는데 일단 정말 그런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 17개 대학 모집 인원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상위 17개, 편의상 서울대부터 아주대까지로 그냥 17개대를 나눴습니다. 뭐 저는 말이죠, 이 대학이 더 높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러프하게 17개 대학을 나눈 거고요. 이때 거기 옆에 표에 별표가 있죠. 별표는 2012학년도 정원을 이미 발표한 학교입니다. 별표가 없는 경우는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에 관해서는 2011년도 안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울대는 수시가 60%, 정시가 39%죠. 사실은 연세대가 작년에 1등이었는데 연세대는 이미 제가 9회인가 했죠. 예, 정부 방침에 따라서 논술 전형을 줄이고 정시 정원을 늘렸죠. 그래서 수시 1위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예. 하지만 연세대도 70%고요. 고려대 69%, 서강대 61%, 대충 60에서 70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수시를 좀 적게 뽑는 학교들을 볼까요? 이화여대가 51%, 외대가 44%, 시립대가 45%, 건국대 54, 동국대 52, 홍익대 55, 아주대 56은 한 반 정도가 수시라고 볼 수가 있죠.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그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상위 17개대, 여기를 한번 대략 평균을 내봤더니 수시가 60, 정시가 40, 딱 60대 40이 맞더라 이거야. 맞네. 수시 60 맞네. 맞는데 말이죠, 이게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가 60, 정시가 40은 맞아요. 문제는 이거를 학생 입장에서 표를 다시 재구성해야 돼. 왜요? 수시 60이라고 할 때 딱 얘기해 봅시다. 기회균형 선발이 있다고 봅시다. 기회균형 선발은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북한 탈북자 등 사회에서 좀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한 전형이죠. 예. 이런다고 할 때 우리 집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럼 그 인원은 나하고 무의미한 거잖아요. 대학이 뽑을 뿐 나의 수시는 아니죠.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정시 40%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40은 학생 입장에서도 40인데 수시는 학생 입장에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일반 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수시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파헤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고 하면, 의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의대는 1372명 모집 중에 수시가 39.8, 정시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다 뽑는다 하더라도 40이 안 돼요. 네, 수시는 아까 얘기했죠? 얘기 안 했나? 네, 올해부터 처음 얘기했죠. 추가 합격 기간, 수시 추가 합격이 5일 정도 올해는 부여가 되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 합격자 발표를 했을 때 최저학력 기준에 들지 않아서 수시 불합격을 한 사람들의 인원은 전부 정시로 넘어갔죠. 근데 올해부터는 수시 추가 모집 기간 5일이 있기 때문에 딱 학교에서 딱 볼 때 얘는
처음에 1단계 합격할 때 또는 뭐 조건부 합격할 때 들지 않았지만 보니까 수능 우수자네? 수능 점수가 굉장히 높네? 이런 애들은 뺏기기 싫어? 그럼 걔는 추가 합격 확정시키면 되겠죠. 그럼 정시에 자기보다 위에 있는 학교한테 안 뺏기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 합격을 많이 발생할 학교도 있을 거고 많이 발생하지 않을 학교도 있을 겁니다. 뭐 꼭 채우라라는 무슨 뭐 강제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추가 합격을 10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하게 한 거죠. 이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서울대는 1등 학교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합격을 하나도 하지 않겠다. 어차피 정시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선언한 학교는 아직 서울대밖에 없고요. 나머지 학교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추가 합격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시의 경우에는 추가 합격을 100% 한다고 해도 40이 안 된다. 의대는 정시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좀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로 돌아가서 수시 60을 학생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보자. 바로 그게 요 표입니다. 표 보이시죠? 수시를 학교마다 이름도 다르고 또 용어도 다르고요. 4개 있는 곳, 6곳 있는 곳, 8곳 있는 것 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것들만 그냥 5가지로 categorize 했는데요. 첫 번째, 내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신형 보세요. 많이 뽑는 학교가 홍익대, 서울대 이런 데가 많이 뽑죠. 당연히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내신형을 많이 뽑게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많이 뽑지 않는 서강대, 성균관대 등은 10%도 안 되고요. 건국대, 경희대는 5%, 6%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의 고충을 잘 아시겠죠? 예. 이 정도 학교 가면 예를 들면 A 학교 전교 10등과 B 학교 전교 30등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어느 놈이 진짜 잘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서울대 같으면 뭐 전교 1등만 거의 다 오는 거니까 별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내신형을 많이 뽑을 수 없는 자체 어떤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신형을 쫙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17개의 내신형이 전부 얼마죠? 14.2%밖에 안 됩니다.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서 제 사진들 보셨죠? 제가 최근에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입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작하게 됐나 하면 진짜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서 엉뚱한 입시 전략을 갖기 때문에 좋은 대학,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다니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꼭 묻습니다. 수시는 60% 뽑는 거 맞아요? 그러면 다 아신대요. 네, 그래요. 그럼 수시는 뭐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이요. 그래요. 1,500명이 앉아있잖아요. 1,500명이 수시는 내신이요 라고 부를 때 그 전율을 여러분들은 아마 실감 못 하실 거예요. 좀 끔찍한 전율이 일어요. 야, 60 중에서 내신형이 몇 프로라고요?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로 볼 때 15%가 안 돼요. 14.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그 지역에 계신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수시는 사실은 60%가 아니고 15%인 거죠. 지방에 계신 어머님들이 말이죠. 수시는 곧 내신이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가 볼 텐데요. 뭔가 하면 지방에는 지방국립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금도 싸고요. 지방국립대는 주로 수시를 내신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안 올라간 또는 서울에 올라가지 않을 또는 서울대 올라갈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내신 우수자를 다 뽑아가는 거죠. 그걸 주변에서 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착시 현상이 있는 거야. 하지만 서울 지역의 사립대, 서울대를 포함해서 서울 지역의 사립대를 들어가고자 한다면 내신형은 14.2%밖에 안 된다. 심지어 경희대, 건국대 이런 데는 5%도 안 된다. 요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수시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뭡니까? 논술형입니다. 논술형 가장 많이 보는 학교 서강대 무려 46.3%, 그다음 인하대 46.5%, 굉장히 많이 봅니다. 논술형 수시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인문계 논술과 자연계 논술이 개념이 다릅니다만 그건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 어쨌건 논술형을 많이 본다. 그 외에는 대충 10% 내외에서는 다 봅니다. 보통 20%가 넘죠. 17개대 평균을 내보니까 25%나 되더라. 굉장히 많죠. 서울대는 논술형이 이번에 폐지된 거 아시죠? 원래 특기자 전형에서
자연계는 심층 면접이었으니까 원래 논술이 없었고 이번에 수시 특기자 전형에서 인문계 논술이 폐지돼서 논술형이 사라졌습니다. 어쨌건 간에 논술형이 내신형보다 훨씬 많다는 거. 그 다음 어학형 볼까요? 어학형 17개대의 경우에는 7.4%가 해당합니다. 7.4%. 아시겠죠? 수학과학형은 4.6%. 그 외에 사정관, 기타 리더십 전형, 기타 기회균형 전형, 사회배려 전형, 사회국가유공자 전형 다 합쳐서 한 7%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특질이 있는가, 그런 부모님의 자격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7.1%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일반 학생들은 7.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죠? 그럼 7.1%는 지워요. 수학과학형은 과학고 영재고를 위한 전형이죠. 일반적으로 과학고 영재고 애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왜? 과학 전문 교과목을 지원 자격 기준으로 된 학교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기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조기 졸업자만 지원하게 되면 영재고 애들도 못 갑니다. 예, 영재고 애들은 조기 졸업을 못 하니까 거기는 과학고 애들만 또 받는 거죠. 영재고도 못 가는 전형도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런 전형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학고 학생이라고 하면 또 여기가 해당 사항이 있지 왼쪽에 내신형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과학고 입장에서는 내신형은 쫙 사라지고요. 수학과학형이 생기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 어학형 같은 경우는 보통 외고에서 어학을 잘하거나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역시 내신형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 학교는 내신 따기 어려우니까. 그럼 어학형에 해당할 텐데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어학형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서울대는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어학형이 아니죠. 예, 문과에서 특기자 전형에 그냥 어학 점수가 서류에 하나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어학형에서 사실 빼야 돼요. 그럼 어학형을 쭉 합쳐보면 대충 2,300~4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국의 특목고 학생이 8,800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연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친다고 볼 때 특목고 학생도 이 중에 4분의 1밖에 못 들어가죠. 특별히 어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내신형이 자기한테 없는 거고요. 내신형이 없으면 또 어학형이, 내신이 좀 좋은 학생은 어학형이 없는 학생들이 더 많겠죠.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60%가 아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 내가 일반고 학생이고 내가 어학이 특별히 잘하지도 않고 이렇다고 하면 나한테 있는 전형은 내신 플러스 논술이니까 합쳐서 몇 프로예요? 39%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는 내신 플러스 논술형이므로 수시와 정시의 정원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절대 수시가 정시보다 더 많다고 보면 안 된다. 특목고에 어학 잘하는 학생이라 부르면 내신형 14%가 빠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45% 40%인데 그 외 사정관 7%도 빠지죠? 그럼 38% 40%니까 역시 특목고 학생 입장에서 볼 때도 수시가 정시보다 절대 많지 않다. 과학고 학생이라고 보세요. 과학고 학생은 25 플러스 4.6%일 테니까 25%밖에 안 되죠. 과학고 학생들은 25대 40인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수시가 절대 많지 않다는 거. 요 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쭉 보시면 말이죠. 하위 15개대. 제가 너무 상위 17개대만 한다고 좀 불만을 갖고 분들도 계셔서 이번에 새로 하위 15개대도 쫙 조사했습니다. 1월달에 제가 진선여고 입시설명 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새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좀 하위권, 이 하위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학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상위 문과 같은 경우는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어떤 거는 5%, 6% 안에 들어야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논술형이 적죠. 예, 논술을 볼 만한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다 틀려버리면 오히려 우열이 안 가려지죠. 그래서 논술형이 많이 준다는 거고요. 어학형은 더 많이 줄죠. 많이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논술형이 없어지는 대신 어떻게 된다? 적성검사가 맞죠. 적성검사가 맞습니다. 적성검사라는 건 일종의 면접형의 약간 변형형이라고 볼 수 있죠. 면접형인 내신형과 논술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논술형은 뭡니까? 채점을 아주 많이 해야 되죠. 따라서 이거를 과별로 다른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채점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인문계면 한 가지 문제, 자연계면 한 가지 문제 이렇게 치르죠.
그러면 어떤 과를 하더라도 논술은 한 가지를 준비하면 되죠. 하지만 내신형에 면접이 딸려 있거나 최근엔 내신형이 입학사정관제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면접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특히 서울대라든가 고려대 이런 데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하위 15개대를 보니까 내신형이 16%, 적성검사 12%, 논술형 7%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요걸 합쳤을 때 36%가 되죠. 따라서 역시 내신, 적성, 논술 합치기가 36, 그 다음에 정시가 40이니까 절대 내신이 더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다고 수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네, 수시만 중요하고 정시가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시를 포기하는 학생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정시와 수시가 얼추 비슷하거나 의대는 정시가 훨씬 많거나 4위 17개대는 정시가 더 많다 이거야. 요즘은 꼭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가 제가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시험 치는 거 면접 플러스 내신과 논술과 수능 이런 카테고리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 수능이 제일 중요한 거죠. 수시하고 정시가 비슷하다는데 왜 수능이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수시 전형 중에서 절반 이상이 상위권은 거의 대부분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죠. 즉 면접형이건 내신형이건 전공적성형이건 아니면 논술형이건 간에 수시 속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시 절반, 정시 절반, 수시 정시는 비슷하게 중요하지만 정시 논술은 비슷하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월등하게 수능이 중요한 거고요. 수능이 제일 중요한 거 1번. 상위권 학생이면 2번 논술. 하위권이라기보다는 요 상위 17개대는 좀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성 2위가 되겠죠. 적성 2위. 그 다음에 내신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능. 그 다음 중요한 게 학교의 자신의 레벨에 따라서 논술 혹은 전공적성.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내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우열순위를 갖고 자신의 시간 배분 또 내신 시험을 볼 때 내신에 얼만큼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곧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이겠죠. 좀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주요 국립대 전형별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국립대 아까 말씀드렸죠. 국립대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수시 자체가 내신형이다. 거기 보시면 경북대 논술형 584명 있죠. 이렇게 보려고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요. 교육부 방침, 교과부 방침 때문에 전부 백지화했어요. 논술형 584명이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는 584명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확실하게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어디로 가겠죠. 전공적성으로 주로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명까지 그걸 볼 건지 이건 좀 더 이제 경북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보니까 말이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는 어학형과 수학과학형이 좀 있는데 나머지 국립대는 아예 어학형, 수학과학형 자체가 없죠. 그럼 수시는 온전하게 다 내신형이니까 수시를 40% 뽑는다면 40%가 대부분 다 내신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방에 계신 학생들 중에서 지방 국립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내신을 탄탄히 다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결론을 지어보면 말이죠.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야 뭐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야 서울에 있는 국립대와 서울에 있는 사립대로 오려고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지방 국립대 뭐 특별히 의대가 아닌 이상 관심이 별로 없겠죠. 근데 지방에 계신 학생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의 진로를 지금 잘 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조심 경계하고 싶은 거는 나는 그냥 지방 국립대 갈래. 그러면서 그냥 내신만 잘 다질래. 지금 꼭 그렇게 포기할 때인가 제가 꼭 반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시, 수능 열심히 공부해서 정시라든가 또 수능 공부가 결국 논술 공부로 연결되게 돼 있죠. 이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지역의 사립대에 올 수 있는 능력, 어떤 부모님의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능이 많이 뽑으니까 정시가 많이 뽑으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내신도 열심히 하면서 수능 공부도 꼼꼼히 해주시면 어차피 내신 시험 끝난 다음에 뭐 할 거야? 수능 공부 안 하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시에 대한 도전을 강하게 좀 해달라. 지금부터 공부는 하긴 하는데 심리적으로 벌써 꺾여갖고 나는 지방 국립대야 그냥 국립대 내신으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 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기의 진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이라는 것은 말이죠. 고3 때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때 조심하실 것은 인문계 학생은 말이죠. 수능하고 논술 시험은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물론 배경 지식은 연결이 됩니다만 글쓰기란 건 수능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각별하게 따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시건 학교의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건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도 첨삭을 해주지 않습니까? 꼭 대비를 해주셔야 논술형 수시는 지원할 수 있는 거다. 무턱대고 말이죠. 여름방학 조금 하고 수능 끝난 다음에 일주일 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괜히 원서 점수 낭비하는 거죠. 요 여유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자연계 경우에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수리과의 공부 부담이 너무 커요. 따라서 과학도 만만한 게 아니죠. 따라서 이과 논술을 대비할 정도가 되려면 지금 수학, 과학, 외국어 정도는 거의 만점에 수렴하고 있는 학생이나 자연계 논술을 대비하는 거지. 뭐 수리과가 3등급 나오고 외국어가 2등급 나오고 무슨 과탐 3, 4등급 나오는데 수리 논술, 과탐 논술 공부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노선을 밟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 과학, 외국어 만점에 수렴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1등급에 수렴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섣불리 과탐 논술을 준비하지 말고 수리과와 과탐 수능을 만점을 먹도록 거기에 올인해달라 이거야. 그러면 논술 수시를 지원 안 한다고? 그건 아니야. 수능에 수리과와 과탐에 올인해서 열심히 함으로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한 게 자연스럽게 수리 논술과 과탐 논술로 넘어갈 수 있는 가교를 만들어 놓는다는 관점에서 수능 공부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수능과 논술 공부를 따로 병행하지 말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깊이 있게 심화 있게 만점을 먹도록 공부해서 논술형 수시의 원서를 꼭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다음 해부터는 이제 제가 뭘 할 건가 하면 내신형이라고 할 때 또 학교마다 다 다르죠. 학교마다 내신형은 어떻게 하는지. 자, 내신형 수시할 사람 붙어라 이렇게. 두 번째 날에는 또 뭐 한다? 논술형 수시도 학교마다 다 다르죠. 학교마다 또 어떻게 되는지 쫙 분석. 어학형 진짜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류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인문계. 연세대처럼 논술을 봐요. 연세대는 위장형 어학형입니다. 어학형으로 위장된 전형이고요. 서강대처럼 영어 심층 면접을 보는 학교는 실제로 외국에 살다 오는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회를 할애해서 수시 각각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회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